어떤 사건이든 간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라면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은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강 대학생 실종 사건과 그 피해자 손정민 씨에 관련된 수사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나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심지어는 강남 한복판 한강공원에서 사람이 실종되었음에도 며칠간 찾지도 못하고 또한 시신을 찾고도 CCTV가 부족하여 범인을 찾지 못해 아직까지 수수께끼에 쌓인 부분이 많은 사건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만약 정민 씨의 사망 원인이 빠르게 밝혀졌다면 이 정도로 큰 주목을 받기는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언론들의 취재 열기도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편이고 이런 언론들의 취재 열기에 힘입어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도 매우 적극적이다 못해 공격적이다 보니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할 정도입니다. 사실 네티즌들의 이런 취재 열기의 가장 큰 피해자를 꼽으라면 현재 언론에 의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꼽히고 있는 정민 씨의 친구 A씨가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 씨의 실종 시간대에 한강시민공원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A씨의 통화 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종 당일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경찰은 술자리 이후 손 씨의 동선 일부를 추정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받았고 마지막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실종 당일 오전 3시 40분부터 A씨가 홀로 한강공원을 떠난 오전 4시 30분까지 50분간 두 사람의 동선을 집중적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전날 상황 재구성 측면에서 가치가 있는 제보라고 판단하고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A씨의 휴대전화 수색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날 오후까지 특별한 물품이 발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A씨의 실종된 휴대전화는 이번 사건을 풀 가장 핵심적인 판도라의 열쇠로 손꼽히는데요. 지금까지 취합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면 A씨는 정민 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정민이가 잠이 들었는데 취해서 깨울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통화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바뀐 손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홀로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모님과의 통화에 쓰인 A씨의 휴대전화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꺼진 뒤 지금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인데요. 특히나 A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사실이 드러나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의혹을 지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더구나 정민 씨의 아버지인 손현 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사건 당일이던 지난달 24일 정민 씨와 다른 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A씨에 대한 의구심을 좀처럼 풀고 있지 않는데요. 이 대화에서 정민 씨는 카톡 대화에서 A씨를 만나기 위해 한강으로 가기 전 다른 친구에게 A가 술 먹자는데 갑자기 처음 접하는 광경, 이런 적이 없어서 당황함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손 씨의 정확한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부검 결과가 발표돼야 드러날 전망인데요.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통지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인인 A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을 풀 가장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A씨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경찰의 이런 조치는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A씨를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그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참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협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를 향한 네티즌들의 의혹의 눈길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슈프림팀 출신의 래퍼 사이먼디, 애칭 쌈디까지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쌈디는 12일 자신의 개인 인스타 스토리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공개하며 국민청원에 참여해 줄 것을 사실상 독려했는데요. 6월 2일에 마감 예정인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40만 대를 훌쩍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의 관련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쌈디뿐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중압감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일부 네티즌들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는 그 특성상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서 해당 네티즌들은 실제로 현직 경찰관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예로 지난 6일 직장인 블라인드에서 본인이 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매스컴 탔다고 일반 국민들한테 일일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냐며고 불만을 터뜨리며 음모론 퍼뜨리시는 분들, 의대생 한강 실종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 매일 몇 번씩 일어나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으니 저 사건 맡은 형사팀은 온통 저거에 매달려 있을 텐데 퇴근도 못하고 평소보다 꼼꼼히 살펴보겠지. 그 팀에 배정받은 사건들은 기약 없이 뒤로 밀리는 거고 그럼 뒤로 밀리는 사건들 CCTV나 블랙박스 지워지는 건? 이라고 되물으며 이번 사건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이 밀리는 바람에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미뤄지는 것은 생각을 안 하냐는 것을 꼬집었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람들의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 다른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는 역효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은 다른 팀에서 확인하면 안 되냐고? 그럼 그 팀이 들고 있던 사건들은 또 뒤로 밀리고? 의대생 한강 사건은 매스컴 탔으니까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매스컴 못 탔으니 별거 아닌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음모론 퍼뜨리면 또 거기에 대한 수사 보고 써야 되고 언론 보고 내야 되고 답변서 작성해야 하고 자꾸 밀리는 거야라고 말하며 사람이 흥미 가지는 건 이해하는데 아직 종결도 안 된 사건 이때다 싶어 경찰 물어뜯고 온갖 루머만 쫓아다니며 퍼나르는 모습들 보면서 이게 민의인가 싶어 한숨 나고 탈출 못한 수사과 직원들 알아주지도 않는데 주말 없이 고생하는 거 생각나서 속이 갑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네티즌처럼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또 다른 네티즌도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다들 방구석 코난에 빙의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본인 사건이 밀린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언론에 나오는 게 다 진실인 것 같지? 라고 말했는데요. 이 네티즌은 그러면서 차라리 언론에 안 타면 사건이 묵히기 쉬워도 이렇게 언론 탄 사건을 그냥 묵히는 게 가능할 것 같아. 이 사건 담당자들은 잘해야 본전인 사건이야. 칭찬은 둘째치고 날밤 까고 온갖 압박 다 받고 있는 담당자들이 불쌍하다. 뭐 이리 대한민국에 방구석 코난들이 많은지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경찰이 결코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경찰관들도 이런 사건에서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되려 자신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다니는 경찰관들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라는 뜻의 이 말을 학교 다닐 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상대 입장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